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매체 그리고 또 다른 매체 두 군데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유족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등 이것은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 운영이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어떤 뭐 전제를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서 유족 동의 없이 155분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155. 이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155명 명단 공개된 거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인용하신 저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사태까지 실제로 발생하는 거를 예상하고 그때 문답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원론적인 그 질문을 하길래 저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좀 인권위원장님께서 네. 일관된 원칙을 세우고 예. 이 유족들 또 희생되신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예. 어제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인권위 차원에서 네. 성명 또는 발표를 하셔서 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 위원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명단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유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명단을 공개해서 명단 공개로 인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기리고 애도하겠다라고 말씀해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예, 그 작업은 이미 진작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만 생각 외로 유가족들께서 본인들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거북해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유가족분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된다.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히려 쉬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서울시에서 주로 나가서 서울시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진행 사항을 가끔씩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리고 어떻게 추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를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결위에서 오늘 오전에 오고 간 질문과 대답 들어보셨고요. 한덕수 총리도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매체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유족의 동의를 구해서 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정교조 교사들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한 사례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유공자인데도 그 명단 공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일종의 그 개인적인 명예의 손상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불필요한 사생활의 공개를 막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부 다 했는데,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뭐 저 동의를 전제로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이미 주장을 했었고, 그 전 단계에 보면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 싱크탱크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그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뭐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저 명단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분들이 정말 희생자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로지 정치 투쟁의 한 수단으로 그분들을 이름을 공개하고 나중에 이제 뭐 또 사진도 또 공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추모 공간 마련한다고 또 뭐 온갖 짓을 다 할 거고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 사회에서 추모 분위기가 되는 것이냐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은 뭐 퇴진이 추모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한 분들의 목표처럼 결국은 윤석열 퇴진 운동의 한 수단으로 추모를 이용하는 것 그것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솔직히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의도 그다음에 과정 이 모든 것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수현 전 수석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이런 문제도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것이 명단 공개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화된 적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또 세월호, 그리고 미국의 일이지만 9.11 테러로 인한 메모리얼 파크의 추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이런 때 명단을 공개하냐 마냐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던가요? 이런 사회적 참사일 때 언론에 실시간으로 명단이 다 공개가 돼 왔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개인의 어떤 개인적 사고, 사망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있는 사회적 참사에 해당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회가 이 국가가 지키지 못한 책임을 더 깊이 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지금 어떤 추모의 공간도 마련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자는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이번에 한해서 명단 공개가 이렇게 여야 정쟁이 되고 이렇게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왕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더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유가족의 동의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분명하게 유가족의 정확한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이 문제를 무슨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런 과도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화하고 그리고 윤석열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우리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를 좀 서로 논의하면 될 일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명단 공개가 어쨌든 민주당과 가까운 매체들 아니냐 또 이런 의심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했던 이야기 아마 조금 전에 박수현 수석이 언급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유족들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명단을 공개해서 추모를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명단 공개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희생자 명단 공개한 다음에 침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암묵적 동의라고 이해하시는지도. 그다음에 이 발표에 관여되는 분들이 이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많고 암묵적으로는 서로 명단 공개에 대해서 동의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민주당의 침묵에 관해서는 명단 공개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비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기획했던 것인데 여론의 이 비판이 크니까
이 명단 공개를 찬성하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명단은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유족의 동의라고 하는 부분은 뭐 어느 쪽이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 드는 생각이 지금 희생되신 분들이 158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유족은 명단 공개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니까 이 원인 잘 규명해 주시고 희생된 우리 가족의 넋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정말로 아프고 슬프지만 저희 가족이 이 슬픔을 떠안겠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저희의 가족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 명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의하신 분들의 희생자분들만 공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 동의하신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족의 명단을 알릴 수 있죠. 그런데 왜 정치권에서 동의하지도 않는데 몽땅 공개해놓고 동의를 전제로 공개하자 뭐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지금 추모하려고 공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의 가슴을 더 헤집으면서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뭐 만나고 지금 뭐 그런 게 인터넷 공간에서 많이 또 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어디서 연락이 왔는데 공개해달라고 한다. 나 정말 싫다. 뭐 이런 그 문자 메시지의 캡처본이 저도 여러 건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말 추모하려면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명단 공개하자 또 추모 공간 마련하자 그것만 지금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정말 도와주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회적 참사니까 원인을 파악해보자 또 책임자를 찾아내자 뭐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가 지금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명단 공개에 몰입을 해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단 공개를 해야 된다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오늘 오전에 기사를 봤더니 일부 명단 공개한 분들 가운데 또 일부 이름을 이렇게 가렸다고 하네요. 익명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아마 유족 분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매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언론 더 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합니다. 희생자들의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입니다.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리고 유족의 항의를 받자 거기서 또다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이 매체의 이런 설명, 왜 우리가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느냐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언론노조에서도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언론노조의 입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재난보도 준칙 11조 공적 정보의 취급, 제18조 피해자 보호, 제19조 신상공개주의를 모두 위반한 심각한 보도윤리 불감증의 결과다. 유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도윤리이자 고인에 대한 예의다. 언론노동조합, 언론노동자들이 모인 언론노조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언론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마지막으로 박수현 수석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명단 공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각종 사고 등 어떤 경우에도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바란다면 공개한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려주시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지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대표가 아니라 이은주 원내대표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수현 전 수석님, 전반적으로 지금 이 명단 공개한 매체에 대해서 비판되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수석 대변인이 그런 입장을 분명히 냈고요. 지금 이제 그러나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도 말씀 중에 이제 일부 정치권 이렇게 하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여기에 이제 가세해 있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전체적으로는 만약 이런 것이 논쟁이 되지 않았다면 사회적 참사를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깊은 애도와 또 다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처럼 이제 필요하다라는 원론적 그런 어떤 흐름들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문제가 기반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이 일방적 공개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일부 한 명이라도 반대가 있다면 공개된 명단은 당장 철회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 명단을 철회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항상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의 전체 의견을 모으기 전까지는 한 분의 반대라도 있다면 그것은 전체 다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유가족 협의회가 생겨서 그 안에서 어떤 공통된 의견이 정해지고 따르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철회하고 이런 문제를 서로 정쟁으로 가는 것을 빨리 막아야 사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한 발이라도 빨리 갈 수 있지. 결과적으로는 세월호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1년 싸우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세월호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이런 다른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 가지고 정쟁으로 흘러서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시원하게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말씀 들으면 민주당에서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명단 공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개인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에 과거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등과 같은 이러한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겪었을 때처럼 그 위령비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또 추도하고 추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애초에 명단 공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단 한 명의 유족의 의견이라고 따르는 것이 100번 맞다 이런 뜻이죠. 미국인 말씀하시죠. 과거에 삼풍백화점이나 또는 성수대교 붕괴 또 더 나아가서 서해 폐리오 침몰 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았었죠. 근데 그때 그런 재난을 이유로 해서 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그까지 뭐 하면서 곧바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나선 적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지금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계속 이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말 그 희생자들 추모하고 도와주고 만약에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배상을 하고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지금 뭐 정권 퇴진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퇴진 요구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 쪽에서 지금 저 명단도 공개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민주당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명단 공개도 요구하고 지금 해왔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심지어 당 대표께서 뭐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뭐
전제는 붙였지만 명단 공개를 또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정치 세력이 뭐 때문에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도 저는 의문이지만 같은 그 민주당의 소속으로 비례대표까지 되신 조정훈 의원도 뭐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했어요. 저는 민주당이 저 정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치를 이끌고 있는 제1야당에서 이런 그 사회적 참사에 덧붙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많은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김재원 의원님만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객관적 정치권의 증거가 없지 모든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그 그리고 의사가 과거에 그렇게 그럼 나오고 제가 있지 여쭤볼게요.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나 세월호나 미국의 9.11이나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단 공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가족이 그런데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개입을 해서 정치권에서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또 이런 참사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또 많은 유가족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여쭤보는 그리고 것은 저는 언론 뭐 매체에서 공개한 그분들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개한 것에 넘어서서 정 원하는 분들은 그 공개하지 못하게 원하는 분들은 연락해 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금 민주당이 어떤 태도입니까? 아니 그래 의원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적으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어떤 위패 하나, 그다음에 사진 하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화송이만 놓고 조문을 했던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왜 그렇게 이걸 명단을 관리하고 통제했는가라고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 그렇게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참사가 났을 때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모든 명단이 공개가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유독 그렇게 그런 것이 통제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참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유가족 동의가 필요하지만 있다면 그분이 살아오신 삶과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을 함께 연동해서 더 깊이 추모할 수 있다는 당연한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왜 특히 김재원 의원님 아까 저한테 물으신 대로 거꾸로 제가 여쭤보면 그런 명단 공개가 왜 이번처럼 그렇게 안 된 적이 있었는가요? 그러면 또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어떤 정치 세력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그 당의 싱크탱크의 부원장이라는 분이 당의 전략본부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아니 그래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연스럽게 네. 과거에 그런 사례는요. 구조되는 분은 누구누구고 지금 유가족이 지금 내 가족이 구조가 됐는지 아닌지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안타깝지만 지금 신원을 확인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근데 이번은 사태가 순식간에 일단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굳이 우리 가족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분들이 많고 그런 상황이니까 공개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정치 세력이 달려들어서 이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개하자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독 민주당이 그러고 있거든요. 정의당이나 뭐 민주당 비례대표로 같이 당선된 분도 그러지 말자고 아니, 하는데 그렇게 저는 그렇기 마세요.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명단 공개 왜 그리 집착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대표부터 그러지 지금까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사회적 참사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 기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개인이 그런 문자를 하나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왔지 않습니까? 아니, 결론은 이렇게 오늘도 왔어요. 민주당에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입장을. 또 결국은 이렇게 왔고 또 더 나아가서 당대표께서 뭐 아니 저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라는 그런 조건은 붙였지만 어떻게 민주당은 왜 그렇게 명단 공개에 그렇게 집착해 왔는지 저는 그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요. 어떻게 왜 그러시는지 좀 국민이 알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많은 또 깊었던 사회적 참사 중에서 왜 이번만큼 그렇게 명단이 공개가 안 된 적이 있었나요?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번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과거처럼
과거와 달리 이번에 저 명단 공개를 지금 반대하는 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전혀 그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한 분이 계시면 이 언론사에서 발표한 명단마저도 철회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명단 공개에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박예린 기자가 전한 내용을 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윤석열 정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민변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한다며 명단 공개 철회를 촉구했고요. SBS 기자와 연락이 닿은 한 유족은 유족만큼 이 사람들이 슬플까요?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애도를 강요한다는 것은 본인 언론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일밖에 더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곳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관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명단 공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런 생각을 밝혔네요. 친야매체 이계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에게 큰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이거 법률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그 친야매체라고 하셨는데요. 더 탐사하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더 탐사라는 매체가 또 등장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쨌든 이 명단 공개, 뭐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드러냈어요. 자, 이제 이 명단 공개는 공개한 매체들이 좀 익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들어온 이태원 진상규명 의원 모임 발대식에서 민병덕 의원이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보고 두 분의 평가를 듣는 것으로 오늘 정치 여담 야담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민병덕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로부터 16세가 흐른 어제, 희생자 가운데 155분의 이름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12구 참사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넋을 기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우선 12구 참사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온라인 기억관을 만들겠다. 희생자 정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다. 이태원 진상규명 의원 모임 발대식. 의원 모임이에요. 어쨌든 당 차원의 공식 기구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이야기를 보면은 민주당은 명단을 공개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민변호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공개되고 기억이 됨으로써 그 아픔을 당한, 그 희생된 그분들을 더 깊이 기릴 수 있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민병덕 의원의 말 중에 희생자 정보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성명, 이름만 발표되는 것과 거기에 다른 그 희생자의 다른 정보들이 결합이 돼서 막 될 때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우려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성명만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관인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가족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너무 오래 이렇게 정쟁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이 진상 규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김재훈 의원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민병덕 의원님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 명단 공개는 이왕 된 거니까 뭐 잘 됐다. 이거 우리가 이제 계속 가겠다 이런 취지로밖에 안 보여요. 제발 좀 저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추모하시려면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신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아직까지 유가족들이 갖고 있을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텐데 무슨 추모하는 마음이 정치인들이 저렇게 설치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 정치인들이 지금 저런다고 유가족들이 과연 좀 좋아할까요? 제발 좀 안 나서시는 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주당은 이런 일만 있으면요 정말 너무 심하게 설쳐대니까 국민들이 또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재현 의원님의 개인적 세월호 트라우마를 제가 그때 원내 수사하실 때 알겠는데, 민주당이 설쳐된다 이런 표현은 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 출연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임박했죠. 우리나라 축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 선수에서 감독, 축구 행정가에서 다시 현장의 감독, 그리고 울산현대 17년 만에 우승을 이끌어냈는데 홍명보 감독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